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지난 부자라빠의 상가 공부하기 파트 1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공부하면서 각 상가마다 나름의 용도가 있고 거기에 맞는 영업 업종을 선택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건축법까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정말 세상을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조그만 부동산이라도 물려주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관련해서 부자라빠의 상가 공부하기 파트 2로서 상가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8개의 세부 용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더 복잡하고 사이즈도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가 이제 공연장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그 극장이나 영화관 같은 것은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닥 면적이 그 500평방미터가 넘는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고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공연장은 주로 그 비디오 감상실이나 비디오물 소극장업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비디오물 감상실업이라는 것인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소위 그 DVD 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디오물 소극장업은 영사망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할 수 있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으면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종교 집회장도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이어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종교시설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종교 집회장 중에서 성당이나 사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것이 500평방미터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에 들어가는 종교 집회장은 주로 그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 집회장도 상가에 입주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영업소는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차 대리점이고 등록이 필요 없는 그러한 자유업종입니다. 넷째 서점 중에서 그 일종 근린생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서점과 다섯 번째 사진관과 표구점 등도 등록이 필요 없는 그러한 자유업종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입점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그 총포 판매소는 총포, 도금,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그 위험한 것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 업종은 법률에 따라 판매소마다 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 청소년 게임 제공업은 일명 청소년 오락실이라고도 합니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급 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영업으로 바닥 면적 500평방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지만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판매 시설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오락실은 그 청소년용과 성인용으로 구분을 하는데, 청소년 오락실은 청소년만 이용하는 오락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이라는 그런 의미이고, 이 역시 등록 업종입니다. 반면 성인 오락실은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며, 원칙적으로 이 상업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허가 업종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은 속칭 그 PC방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사람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 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업입니다. 또한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은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게 하는 것으로서 오락실과 PC방을 결합한 소위 그 멀티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이면 그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으나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판매 시설에 입점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그 휴게 음식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설명드렸듯이 바닥 면적이 300평방미터 미만이면 제1종에 해당되고 3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일반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적계법에 해당하고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바닥 면적에 제한은 없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하게 되는데 식품위생법상 신고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상가의 용도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가스 인입 여부와 정화조 용량, 안전시설 완비 여부, 그리고 주차장 같은 요건도 이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렇게 제대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열 번째, 동물병원은 수의사법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동물 미용실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으로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두 업종 모두 바닥 면적은 관계가 없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을 해야 하며 용도가 안 맞으면 용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의사는 현실적으로 장례식장과 같은 곳에 입점을 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가에 있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11번째, 학원은 개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교습소는 학교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학원 설립법에 의하면 학원은 등록업종이고 교습소는 신고업종입니다. 이 또한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지만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어야 하고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어야 합니다. 12번째, 독서실은 학원과 같이 학원 설립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수용 인원이 300명 이상이 되면 다중 이용업소가 되며 3층 이상에서 독서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직통 계단이 2개 이상 있어야 하고 유해업소와 독서실은 같은 건물에 입점할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13번째 단순 체육시설 업종인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은 현행법상으로 자유업종에 해당되므로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 면적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와 같은 체력 단련 업종은 신고업종이므로 건축물의 용도가 맞아야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운동시설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간단할 것 같지만 당구장도 신고업종이므로 건축물의 용도가 맞아야 영업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운동시설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실내 낚시터도 신고업종이 되고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운동시설에 입점을 해야 하는데 실내 낚시터에서 음식물을 팔기 위해서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을 추가하여 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은 주로 스크린 골프장을 의미하며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운동시설에 역시 마찬가지로 입점해야 합니다. 14번째는 금융업소입니다. 지난번에 그 일종 근린생활시설 설명할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바닥 면적이 30평방미터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 하고 30평방미터 이상에서 500평방미터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해야 합니다. 그리고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시설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15번째는 다중생활시설입니다. 뉴스를 보면 고시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곤 하는데 원래 구획된 실내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사실 공부하는 용도보다는 거주하는 용도로 변질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고시원이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다중생활시설이라고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다중생활시설은 신고업종이므로 건축물의 용도가 맞아야 신고증을 발급받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지만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2011년 6월 건축법 개정 전에는 고시원의 바닥 면적 기준이 1000평방미터였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영업을 했던 고시원이라면 지금도 500평방미터를 초과하여 1000평방미터 미만의 바닥 면적을 가진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6번째는 제조업소와 수리점 등입니다. 흔히 사례가 컴퓨터 수리점 같은 업종을 의미를 합니다. 자유업종이므로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없이 입점이 가능합니다. 17번째 단란주점은 주류 등을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종이므로 일단 주거지역에는 입점할 수가 없고 상업지역이나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에 입점이 가능합니다. 바닥 면적이 150평방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할 수 있고 150평방미터 이상이면 위락시설에 입점을 해야 합니다. 이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상 허가업종이므로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으면 관할관청에서 이 허가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단란주점은 위락시설 정도의 규제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마시술소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신고를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신고업종으로 연면적 830평방미터 이하이어야 허가가 나며 용도 지역은 상업지역에만 입점이 가능합니다. 유사한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안마원이라고 있는데 이는 연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노래 연습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점을 할 수 있는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류 판매 및 유흥적객오는
고용을 하면 절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살펴보았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는 면적이 더 크고 종류도 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규모가 제한이 있고 이보다 더 크게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전문적인 용도의 건축물에 입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아무 상가에나 마음대로 입점해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하고 본인이 무엇인가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건축물에 들어가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겠다면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